줘놨어. 집을 줘놨는데 5가구 이상의 집을 줘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도로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현황도로를 도로로 보는 경우도 있다. 즉 개인의 소유 농로라 해도 농로, 농사길이라 해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을 해왔다면 그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 인정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동의 안 받고도 도로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허가가 나니까 그 땅은 경매를 받거나 매입을 권유해도 상관이 없고 내가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 얘기하면 이거예요. 현황도로, 관습법상 도로, 사실상 통로로,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가? 요 토지 이용 현황하고 토지 여건에 따라 조례를 꼭 찾아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지자체의 사용 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게 그 대표적인 사례였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쪽에 이게 개인 땅이었어요. 이게 개인 땅인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낸 거예요. 도로를 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자기 땅이라고 이걸 막았던 거야. 그래서 막았다가 소송이 진행되면서 좀 터졌는데 원래 이게 막히면 여기 도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소유의 땅을 지금 도로로 써버리려고 연결을 한 거라. 이 사람들이 건물을 져놨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 현행법상 지목이 현재 도로로 표기되지 않은 포장도 이거 포장돼 있잖아, 그죠? 다수가 출입하는 현황 도로, 예를 들어서 지목이 아니어도 인정되어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이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을 안 받았어요. 포장도로를 경유하여 진입할 때 토지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는 허가를 해줄 때 도로법상 도로가 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하고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다른 법률상. 그래서 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가 생겨난 이후에 인허가를 받은 후에 요 신규 개설 도로가 된 경우라면 이 목적 사업에 준공이 다 돼요. 이거 공공을 다 짓게 되면 준공이 안 된 포장도로를 이용해서 추가가 허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재 준공이 안 됐어. 이쪽에 건물에 추가로 허가는 안 나요. 근데 이건 계획상 도로일 뿐이다. 근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걸 도로로 보겠다라고 인정해버리면 그때는 여기도 허가가 이제 계속 부수적으로 나는데 요거를 이제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위에 있는 도로가 오래전부터 포장이 돼버려서 5가구 이상이 출입하는 도로로 현황도로입니다. 여기 가구 수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가구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5가구 이상이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요때는 이 현황도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토지 대부분이 개발의 허가를 득해서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무단도로 사용을 금하여 그 땅 소유자가 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 돈 내고 써 금하여 한동안 폐쇄를 했었는데 자기 땅이니까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소송까지 갔었는데 판결을 어떻게 받았냐면 본도로는 개인의 사유 토지로서 타인이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토지 주인 도로 폐쇄를 할 수 있다. 요거는 맞다라고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토지 주인이 약간 배려를 해줘가지고 현재는 대형 차량은 안 되고요. 승용차 정도만 오갈 수 있게끔 출입하고 있는 상태라 요 사진이 지금 현재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게끔 터준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묶어버렸었던 땅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주민들이 이제 공동 부담해서 도로값을 주고 도로를 넓혀서 쓰거나 아무도 근데 나서질 않아요. 내가 나서면 내가 돈을 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해서 어렵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건데 앞으로 토지를 구입할 때 인허가에 아무 지장 없는 현황도로를 경유한다 하여도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인허가를 득하여 건축한 후에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사용 승낙서 해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A라는 사람이 자, 이 땅을 자, 도로인데요. 이쪽이 도로야. 근데 토지 주인이야, 이 사람이. 근데 여기를 도로로 썼었어요. 도로로 써서 이 사람들이 지금 데 썼는데 만약에 이쪽에 있던 토지 소유자가 A라는 사람이고 B였는데 B가 A한테 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어요. 근데 A는 지금 누구한테 승낙해 준 거예요? B한테. 근데 얘가 여기다 건물을 짓고 나서 이걸 C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A가 B한테 해준 거지 C한테 해준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막아버려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토지 사용 승낙서가 있다고 무조건 이걸 안전하게 사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게 승낙한 자에게 항의하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승낙한 건 예전 소유자 B한테 새로운 소유자 너한테 한 게 아니라 B한테 한 거지
너한테 해준 게 아니다. 그러면 요때 인수한 제3자 B가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임자는 분명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대비하여 승낙서 받을 때 조심할 게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승낙서를 받을 때 사용자가 바뀌어도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 단서를 달아 놓거나 승낙서 필요할 때 재발급을 해주겠다. 라는 단서도 함께 기재해 놓으면 꼼짝 못하는 거죠. 이건 이제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얘기가 그런데 사용 승낙은 B한테만 일단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단서 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